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봅시다. 교재는 2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부분입니다. 자, 먼저 취득세에서 우리가 이제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취득의 개념이 뭐냐? 취득 나오죠. 그죠? 취득이 뭐냐? 우리 취득한 거잖아. 그죠? 취득은 매매. 일반적으로 매매죠. 그죠? 돈 주고 샀다. 매매. 매수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매매, 매수. 그런데 요 취득은 매매는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집을 하나 신축했습니다. 신축도 세금 내야 됩니다. 취득으로 봅니다. 신축. 정축도 세금 냅니다. 우리가, 물론 세율은 다릅니다. 매매는 4%고, 신축이나 정축을 하게 되면 2.8% 내게 됩니다. 2.8%. 세율은 다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모두 그 취득의 의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구분하죠. 이런 매매를 뭐라 하나 이라면은 성계취득이라 이랍니다. 성계취득.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성계했다, 그죠? 성계. 신축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원시. 이거 우리 원시다. 원시취득. 정축했다. 기존에 있는 걸 한층 올렸죠. 그죠? 이건 취득, 정축해서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기 때문에 이걸 간주취득이라 이랍니다. 의제취득, 간주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의 모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시, 성계, 의제 이렇게. 우리가 원시 취득을 했거나 성계 취득을 했거나 매매로 인한 성계 취득이나 그죠? 정축에 인한 또 의제 취득인 경우에 모두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 취득세를 내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이것뿐만 없잖아. 그죠? 대충 뭐 매매인데 세법에서는 이걸 다 이게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 한번 볼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 이 부분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딱 열거해 놨죠. 그죠? 우리 교재도 보시면은 바로 취득에 보시면은 그 22쪽에 아래 보면은 원시, 성계, 의제말 보이죠. 그죠? 예. 그 뒤로 잠깐 넘겨볼까요? 그 납세의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바로 나오네. 그죠? 예. 23쪽 아래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아래 보면 과세 대상물 나와 있죠. 모두 14가지입니다. 14가지. 그거 보면은 부동산, 차량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예, 한번 보세요. 우리 이 과세 대상물의 대표가 뭐냐 하면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런 부동산. 건축물.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임목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임목은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우리가 지상에는 이 토지가 있죠. 그죠? 땅에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나무가 있죠. 그죠? 건물과 임목이라 해요. 임목. 여기 물론 이제 임목은 이제 나무 한 그루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수목의 집단, 뭐 대나무 밭, 뽕나무 밭, 이런 밭 있죠.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이런 나무가 아니죠. 그죠? 보존 등기 되어 있어. 이 자체가 이제 명인 방법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 있는 이 건물과 임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건물과 임목. 우리는 그냥 세법에서 나무다, 그래 이해하셔, 나무. 그리고 회원권이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 골프, 콘도, 뭐, 성마 등등, 회원권. 이걸 우리는 과세 대상물이라 합니다. 과세 대상. 딱 열거되어 있죠. 그죠? 자, 이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의 의미를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의 형태가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원시, 성계, 의제라 그랬죠. 이걸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원시취득에는 요 신축입니다. 그죠? 신축. 성계취득에는 매매라 그랬죠? 대표가. 어제취득에는 정축입니다. 정축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매하면 항상 같이 두 개 다닙니다. 같이 다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교환과 현물 출자. 교환과 현물 출자. 요 의미를 잠깐 이해하고 갑시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다. 그죠? 일단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토지를 우리가 원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 토지를 처음 취득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닷물을 메울 수 있잖아요. 매립, 간척. 우리가 매립, 간척이다. 매립, 간척에는 원시 취득이 있다. 우리가 매립 또는 간척이라 합니다. 매립, 간척. 그럼 차량을 원시 취득할 수 있죠. 차량 만든다. 그걸 뭐라 하죠? 제조. 기계도 제조를 합니다. 항공기를 만든다. 그걸 뭐라 할까요? 항공기는 조립했다. 이라는 조립. 조립이라는 표현하고. 선박 만드는 걸 뭐라 하죠? 배 만든 거. 그죠? 건조. 들어보셨죠? 건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시 취득할 수, 처음 취득하는 거. 그리고 이런 광업권, 어업권,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인간의 허가 받아야 되죠. 인허가 받는 과정을 우리가 출원이라 이랍니다. 출원. 그리고 점유로 인한 일정 기간, 부동산은 20년이 지나면 내 거 되죠.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시효취득. 시효다. 시효취득. 이런 게 원시취득에 들어간다. 이런 취득, 신축이나 매립간척, 토지를 바닷물을 메웠거나, 그죠? 자동차를 만들었거나, 배를 만들었거나, 또는 광업권, 어업권을 인허가 받았거나, 원시취득, 시효취득했거나, 모두 요것도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그리고 요 매매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시고 받으면 뭐라 하죠? 상속. 그죠? 상속. 그리고 살아 생전에 받으면 뭐라 하죠? 정려.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는 기부라 이랍니다. 그러면 요 차이점. 매매와 상속의 차이점 뭘까요? 그렇죠. 요거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무상. 요거는 유상이라 하죠. 그죠? 무상, 유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그럼 또 우리가 이런 만약에 내가 밭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을. 밭에다 집을 못 짓죠. 그죠? 대지로, 대지. 변경하고 보니까 이 밭의 시가 표준액이 100원짜리였는데 대지로 이게 변경되고 나니까 130원이 됐더라. 그럼 요 30원이 증가됐죠. 요 부분. 요거 세금 내세요. 요거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이다. 그죠? 그게 바로 의제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거나 또는 종류 변경이 나옵니다. 종류 변경. 종류 변경하는 거는 배, 이런 배 있죠. 화물 운송용 선박을 승객 운반용 선박으로 개조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 이런 거. 종류 변경. 그러면 그 부분도 세금 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점주주가 나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과점주주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이 사람도 너도 세금 내세요. 그래서 취득의 모양이 참 다양합니다. 그죠? 모양을. 이 모든 모양, 이렇게 여러 거 한 거는 뭐냐?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경우는 모두 세금 내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면은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 중개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집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지. 뭐 집 신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있겠죠. 그죠? 그죠? 뭐 정축하기 위해서 매립 간척할 때 세금에 물어보러 잘 안 올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주로 집 살 때 요 경우에 오죠. 요 경우. 그죠? 실무에 가면은. 그런데 우리는 실무 공부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지방세법에 나온 이 취득세에 대한 규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아, 이런 모양들에 대해서 모두 세금 내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전부 좀 용어가 조금, 그죠? 생소합니다. 예, 그런데 대충 감은 잡히죠. 그죠? 앞으로 이제 이거 우리가 정규 과정에 가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매매, 교환, 교환이라 하는 것으로 물건을 바꾸는다. 그죠? 현물 출자하는 거는 주식회사에 내가 딴 거 갖다 출자하고 주식 받아오는 거잖아. 그죠? 현물 출자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이 모두 취득의 모양이다. 이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취득의 모양인데, 그럼 이제 이런 취득이 있는데, 이런 취득 말하면은 이런 과세 대상물 있죠.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토지를 그죠? 매립간척했거나, 땅을 샀거나, 지목을 변경했거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신축했거나, 매매로 취득했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정축을 했거나, 세금 내라. 차량을 만들었거나, 그죠? 취득했거나, 그럼 또 차량에 예를 들어서 종류를 바꿨다. 금액이 증가됐거나, 세금 내세요.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원시 취득이나 승계 취득이나 의취득 했을 때는 이런 과세 내목을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 내세요.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아, 여러 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납세의무자 누구냐? 취득한 사람. 그죠? 취득한 자다. 세금을 내야 될 사람 누구다? 그렇죠. 취득한 자. 취득한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사실상 취득한 자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 실제 물건을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한 자. 앞에 요 말이 많이 붙습니다. 앞에 우리 취득한 자리. 사실상.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취득하면 내 앞으로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겁니다. 등기하고 나서 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느냐? 등기하고 나서 세금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취득을 했으면은 등기를 안 했더라도 세금 내야 되느냐?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취득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 낼 거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 사실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한다. 사실과세를 합니다. 이런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할 거냐? 형식과세라 합니다.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어느 쪽을 따를까요?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항상 사실과세가 원칙이다. 그럼 이거는 아예 제외되느냐? 아니죠. 이것도 따릅니다.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원칙은 무슨 과세? 사실과세라면 실질과세. 실질과세가 원칙이다. 사실과세.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그럼 취득한 사실이 뭘까요? 취득한 사실이 뭘까요? 그렇죠. 이 말. 우리 잔금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취득한 사실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취득했다, 팔았다 하는 건 항상 잔금을 받았다, 잔금을 줬다 이 날입니다. 매매일이. 원칙이. 항상 기억하세요. 매매일을 하는 건 우리가 사고 팔았다 하는 날은 잔금 주고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사실인데 만약에 잔금을 받고 주고 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좀 대출 문제가 생겨서 대출 먼저 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경우 있겠죠. 그죠? 매도자와 매도서로 합의하에. 그럼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날 취득입니다. 원칙은 이건데 등기를 먼저 하면은 무슨 날? 등기일이다. 요 날이 원칙이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과세인데 등기를 하면은 이날로 해버리다. 이걸 무슨 과세? 형식과세. 그래서 항상 요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아세요. 아시겠죠? 우리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 다시 취득세나 양도세나 재산세는 사실과세. 그래, 딱 하나. 등록세는 아닙니다. 등록세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할 때 세금 냅니다. 등기할 때. 알겠죠? 등록세는 우리가
등기를 먼저 합니다. 등록세를 내고 나서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하겠죠. 그 등기하는 날입니다. 등록세는. 영수증 등록하는 세금 내는 날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등록세는 항상 형식과세를 합니다. 등기하는 날 세금 내야 되니까 형식과세. 항상 원칙이 뭐다? 사실과세. 예외가 뭐가 있다? 형식과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과세다.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밭이 밭. 밭이다, 밭. 밭. 알겠죠? 밭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 집을 지었습니다. 뭐가죠? 뭐가? 그럼 이 밭의 땅, 이 밭. 이 말하면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죠? 이 밭은 지금 뭐로 이용되고 있죠? 그죠? 대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대지. 그렇죠? 집터가 되어버렸잖아. 집터. 밭에 집을 짓고 산다면은 지금 밭이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공부상에는 밭입니다. 공부상에는. 근데 사실상 용도는 대지죠. 세금을 과세할 때 밭으로 과세할까요? 대지로 과세할까요? 그렇죠. 대로 봅니다, 대. 이걸 사실 과세합니다.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걸 우리가 사실 과세다, 실질 과세다 이런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한 자 하면 사실상 취득한 자, 양도한 자 할 때도 사실상 양도한 자, 재산세에도 보유하고 있는 자,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사실상.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 주인은 갑이다.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기 건물에 여기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이제 구조물 해서 이것도 취득세, 이거 속에 다 들어갑니다.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거.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주인 갑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당연히 세금 내면 되죠. 갑이 내면 되잖아. 그죠?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을이 설치했답니다. 을. 세입자 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답니다. 자, 다시. 주인 갑 건물에 세입자 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인하고 상의를 했겠죠. 하고 나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설치한 자가 그 건물을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자, 취득한 자가 누구죠? 을이잖아. 그죠? 을이 요 세금 내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당신이 내세요. 갑이. 예외가 있네, 그죠? 예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당신이 주인이 내라 이겁니다. 왜 주인이 낼까요? 우리 다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세금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겠다. 주인이 받기 쉽겠습니까? 세입자가 쉽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쉽죠. 왜? 이 사람 어느 날, 그죠? 행방불명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주인이 받기 쉽습니다.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주인 네가 내라 이겁니다. 또 하나, 을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요 엘리베이터 떼갈 수 있습니까? 못 떼가죠. 그럼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인하여 이 건물의 효용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익을 본 자가 누구죠? 건물 주인이잖아. 그 주인 네가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인이 낸다. 이걸 우리가 갑이다. 갑이 내는데 주인이라 그랬죠. 요 이름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요래 표현합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다. 건물주를 말합니다. 주체, 본체. 요 구조부, 요거 취득자. 아셨죠? 그래, 이 사람을 건물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가, 건물주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 그죠? 아는데, 세법에서 표현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어떤 건물에 그게 가설을 한 사람과 주인이 다르면 항상 주인이 세금 내라. 그래서 그 어떤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건물주가 다르면은 이 사람이 같이 가설한 걸로 간주하여 주체, 구조부, 이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아시겠죠? 이 한 사람. 예. 또 한 사람 보세요.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가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이겁니다. 자동차 있죠, 그죠? 자동차, 차. 만약에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조했습니다.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라는 거는 저기 과세대상 있죠, 그죠? 차량 여기 있잖아요. 있고, 이 만드는 게 뭐죠? 원시 취득이잖아요. 이건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만드는 거는 현대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팔기 위해서 샀죠, 그죠? 만들었죠, 그죠? 팔기 위해서. 그러면 소비자가 이 차를 취득하죠. 이 취득을 무슨 취득을 하죠? 그렇죠. 성계 취득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그럼 자동차라는 과세 대상물을 성계 취득했으니까 여기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 이제 보세요. 현대 자동차 회사가 세금을 낸다면 이 납부한 이 세금은 이 현대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할 겁니다.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붙여서 팔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다 또 세금을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결과가 되죠? 그렇죠. 소비자가 또 내잖아. 이런 걸 예견해서 이걸 예견한다 이랍니다. 예측해서, 예견해서, 우리 법에서는 아예 너거는 면제해놔 버렸습니다. 어차피 너거 낼 거 아닌데, 너거는 또 이거 덤터기 씌울 거니까. 그래서 이 만드는 사람, 너는 세금 내지 마라. 아예 면제해 줄게. 이 성계 취득자, 이 소비자 취득할 때만 한번 내라.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요. 원시 취득자는 세금 안 낸다. 누가 낸다? 그렇죠. 성계 취득자 세금 낸다. 아셨죠? 한 사람 더 해볼까요? 우리는 요리하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경우 있죠. A, B, C 이런 이제 말하면은 주택, 공동주택이든 단독이든 그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2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주택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요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지어서 이 세금 내야 되죠. 아파트라는 과세 대상 물건을 원시 취득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나중에 누구한테 분양해줘? 누가 가져갑니까? 이 사람들 가져가죠. 그렇죠. A, B, C 사람, 이 사람들이 가져갈 거면 이 사람 이름이 누구죠? 조합원이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이 아파트를 무슨 취득한 거죠? 그렇죠. 성계 취득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또 세금 또 내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조합원들이 성계 취득 세금을 내고 이 주택조합도 아파트 신축에 또 세금 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같은 사람이잖아, 결국. 같은 사람이 같은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지 마세요. 이때 한번 내라. 결국 이것도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죠, 그죠? 이건 누구죠? 신축한 사람 누구죠? 원시 취득자, 이건 누구죠? 성계 취득자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요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바로 이래 나옵니다. 시험에. 주택조합 이래 나옵니다. 주택조합과 조합원 이래 나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택조합이다. X. 조합원 정답. 이 사람에게 과세한다. 네. 요 세 사람. 시험에 납세의무자 하면 주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 가설한 자가 세금 낸다. 틀리죠, 그죠? 누가 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원시 취득자 낸다 하면 틀리죠, 그죠? 누가? 성계 취득자. 주택조합은 틀립니다. 누가? 조합원. 그 기타, 나머지 기타 등등 물건 주인이 세금을 냅니다.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사람,
외국에서 물건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 물건 소유자, 물건 주인이 세금 낸다 하면 되고, 이 부분들은 중요한 거 아니고, 시험에 주로 여기서 틀린 답, 맞는 답으로 나옵니다. 출제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납세 의무자다. 아,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내는데 사실상 취득자가 내야 되는데, 아, 이런 예외 기준을 두고 있구나. 이 사람이 취득했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면제해주고, 이 사람이 취득한 사람 맞지만은 사실상 취득한 자지만은 이중과세가 되니까 면제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 시험에 낸다음에 이렇게 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그죠? 취득세 나온다면 취득세에서 문제가 세 문제 아니면 네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아니면 네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이제 여기 나오겠죠. 그죠? 첫째, 과세 대상 나옵니다. 과세 대상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납세 의무자 여기서 내죠. 시험에. 어떠한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시설물을 그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X. 누가 납세 의무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 다른 경우에는 성계 취득자가 세금 낸다. O. 맞죠? 옳은 거 찾아봐라 할 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X.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시험. 아시겠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자,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누구게 뭐 있습니까? 과세 표준과 세율.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과 세율 또 한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